자, 좀 봅시다. 제가 지금 현대시를 다루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문제 원인을 좀 파악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문제 푸는 거를 보고, 질문 들어온 거를 정리를 하고, 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게 되게 진짜 평가 안 하고 뭔가 여러분 생각이 되게 다르구나. 근데 뭐, 어쩌겠어요. 일반인을 전부 다 1등급을 줄 수는 없어. 어쨌든 수능도 정규분포야. 알죠? 상위 4%까지 1등급, 11%까지 2등급. 그 뒤는 잘 모르겠어. 자, 어쨌든. 그러면, 어찌 보면 의도한 걸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사실 평가원 교수님들이 막 학생들 1등급도 9등급까지 나누고 싶어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9등급짜리 학생들도 충분히 또는 5등급이든 뭐 1등급이든 할 거 없이 문학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 거고 독서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고 싶으신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여러분 등급과 상관없이 얘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인데, 글쎄 요즘은 세상 자체가 되게 뭔가 당위성을 강요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 옳다고 하기에는 너무 터무니없는 것들을 옳다고 주장하거나 어그로를 말도 안 되게 끌거나 하는 이상한 짓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선 넘는다고. 어쨌든 우리 수능 준비하는 사람들이고, 수능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문학사 공부를 아무 생각 없이 하거나 그냥 외워요. 그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 이 문학사를 바라보면요, 그냥 주제가 보이고 정서가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가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지금 어차피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기에는 어차피 이 정규반 수업이 뭔가 매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입문자반이나 중급자반, 오케이? 그래서 0513이나 1416 가지고 다루는 기초반에 살 건데, 필요한 학생들은 지금 보니까 저한테 적극적으로 카톡, 단톡을 통해서 자꾸 뭐가 부족하다, 뭐가 필요하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해주세요. 그래야지 특강반을 깔아도 까는 거고 수업에 녹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황조가라는 걸 알고 있잖아. 유리양이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중국으로 갔고 그 여자 찾으러 갔는데 꺼지라 그래가지고 돌아오면서 암수 정답게 꾀꼴 하는 저 꾀꼬리들 내 참 외롭구나 뭐 그런 얘기 하는 거. 그래서 개인 서정시 시작이다, 뭐 구지가 뭐 집당 뭐 그런 거다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미 여러분이 내신에서 뭐 5등급 6등급이 나왔다 하더라도, 막 수능에서 5등급 6등급이 나왔다 하더라도 12년 동안 학교 다녔으면, 대한민국 학교 다녔으면요, 그래도 귀동량으로도 어쨌든 다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이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 시대에 했던 얘기는 뭐겠어요? 뻔하지. 진짜 뻔하지 않겠어요? 자, 첫 번째, 집단 제2의 목표로 뭔가를 얘기하실 수도 있고, 두 번째, 개인의 정서를 표출하는 뭔가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이해됐어? 그러면 이게 크게 두 가지 축이 되는 거야.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개인 서정시 또는 순수시가 되는 거고, 순수 문학이 되는 거고, 얘네는 목적 문학이 되는 거죠. 당연히 이 목적 문학은 시대정신이나 시대적 가치관을 반영할 수밖에 없고, 물론 개인 서정시도 일부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 근데 조금 결이 다를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고전까지 다 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크고, 오늘 지금 수업 주제는 현대시야. 현대시 쪽에 좀 더 초점을 둘게요. 그럼 대략 이때쯤을 끊어요. 그래서 국어교육에서는 정확하게 가부경장 1894년을 기점으로 고전 그리고 현대를 일단 칼로 자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쪽을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주제는 현대시니까.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이거야. 내가 니네 표정만 봐도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알 것 같고, 니네의 어깨 각도만 봐도 이 새끼 죄송해요, 이 새끼를 내 새끼들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공부를 하는구나 안 하는구나 보여. 진짜. 어깨춤 추시는 분.
아유, 괜찮아요. 자, 그래서 봅시다. 이 시절에는 당연히 하고 싶은 얘기가 뭐겠어? 잘 생각해봐. 이 시절에 한시를 쓰거나 한문으로 썼거나 근대 개화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썼던 거는 당연히 이쪽이에요. 그러면 이 개화기에 우리가 현대라고 다루는 것들은 죄다 이런 얘기일 거야. 그러면 시대가 이런데 니네가 돌아갔다고 생각을 해봐야 1900이야. 1898년이야. 1897년이야. 뭐 아간파천했어. 뭐 독립협회 나왔어. 그 시절로 돌아가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당연히 계몽 같은 얘기를 하겠지. 그리고 현대시라는 개념 자체도 잡히지 않던 시절이야.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시, 뭐 신체시 이딴 게 나타났겠죠. 무슨 얘기 알겠어요? 지금 내 목적 자체가 문학사 정리해주는 게 아닌 거 알지? 흐름 잡아주는 거야. 그러면 이 시를 바라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냐는 거죠. 그러면 되게 뻔해, 여러분. 이 시대별로 할 얘기들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자, 예를 들면 이때야 뭘 얘기하겠어? 당연히 해방을 얘기하겠지. 광복을 얘기하겠죠. 이때는 전쟁 중을 얘기하겠지. 얘는 전쟁 후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그런 분단 얘기는 이쯤에 나오겠지. 이런 거야, 여러분. 너무나 뻔하게도. 자, 그런데 봐. 언제까지 분단 얘기를 할 거야? 그런데 이제 슬슬 이 시점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 도시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겠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사람들의 때때로 어떤 인권들이 탄압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인권 탄압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을 거고,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 일제가 들어오면 당연히 어떻게 일제 탄압에 저항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10년, 20년, 30년, 40년이 가봐. 난 태어나서부터 일본어 썼고 평생 일본인으로 살았던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저항 의식은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순수 서정시 같은 자기 감정을 표출하거나 했던 시들도 많았겠지만, 가치 있는 시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치 있는 문학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정신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 이 시대적 가치관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잘 생각해. 뭐라고? 교육적 유의미성이야. 하고 싶은 얘기는. 알겠어요? 여러분한테 유튜버 되라, 스트리머 되라, 어그로 끌어라, BJ 되라 할 수가 없다니까. 토사장 해라. 이럴 수가 없어. 당연히 교육적으로 예쁘고 아름다운 거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물론 현실은 그게 아니겠지. 근데 여러분 당장 내년 되면 현실을 존나게 겪을 거야. 근데 저는 그게 불만이었어, 사실은. 아니, 왜 학교에서 현실을 안 가르쳐주지? 학교에서 현실을 가르쳐줄 수가 없어, 사실은. 왜? 현실을 가르쳐봐. 그 어린아이들한테 되게 안 좋은 것들을 가르쳐야 되잖아. 그럼 그 어릴 때부터 못된 거 배워서 못된 짓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호받는 시기에 보호할 수 있는 학생들한테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정서를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난 그걸 잘 이해를 못했었어. 그래서 사회 나오자마자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혼란이 많이 왔었죠. 근데 솔직히 요즘은 뭐 알만큼 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교육적으로 유의미성이 있는 정서나 정신, 가치관을 심어주질 못해. 우리나라 공교육 과정이든 뭐든. 근데 결정적인 문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 교육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니네 수능 문제를 못 푸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쉽게 얘기할게. 자, 이 작품 딱 봐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보자마자 뭐야, 그냥. 여기네. 아니냐? 우리의 허리는 왜 끊겼을까? 보자마자 여기지 뭐. 맞죠? 플라타너스. 나는 너의 그늘 아래에 있다. 그럼 보나마나 산업화지. 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집 5억이 10억 돼서 강남역 노숙자 해야 돼요. 2020년이잖아. 뻔한 거야, 이게. 지금은 재개발 들어가면 로또야. 그런데 난소공 보면 재개발 들어가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죠? 언제겠어요? 이때지.
뻔한 거야. 알겠어? 자, 그럼 뭐냐? 자꾸 여러분 정치적인 관점이나 여러분의 개인적인 가치관 가지고 볼 수 있어요. 인정할게요, 그거는. 그리고 그게 옳을 수도 있고 뜻대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 범위. 시험 범위에서 뭐라고 다루겠어? 일제가 옳다고 다루겠니? 친일파가 옳다고 다루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좀.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교과서에서, 국정교과서에서 여러분, 친일 행적을 인정할게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독재 인정할게요. 말이 되냐고. 상식적으로 좀 생각 좀 하자, 우리. 철거민들 아픔 저는 공감 못하겠어. 이런 게 주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자, 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일제. 보기 안 봐도. 그러면 처음 시작부터 이 사람은 뭐예요? 일제라는 상황에 대해서 되게 암울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제지 뭐. 그런데 제목도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첫 줄도 빼앗긴들에도 지금 오탈자 봄은 오는가, 봄은 오는가. 오케이? 몇 번이나 반복이잖아. 무슨 얘기겠어요? 상황이 되게 역설적인 거죠. 지금 계절적 상황은 뭐야? 봄이야. 여러분, 벌써 이제 봄의 감각을 잊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자, 이제 우리 한번 상상 한번 해봅시다. 내피셜이 상상 한번 해볼게요. 행복한 상상. 자, 올해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대학 갔어. 내년 3월이 됐어. 코로나가 끝났어. 그럼 드디어 OT 시작이야. 드디어 하하호호 친구들끼리 한강 가가지고 치맥 뜯으면서 이렇게 좀 돗자리별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하하 울고 놀고 그러다가 좀 예쁜 애들 있거나 잘생긴 애들 있으면 가가지고 괜히 이제 벌칙으로 뭐 번호 받으러 왔어요. 뭐 그런 것도 한 번씩 말도 안 되는 수작도 한번 해보고 그런 시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벚꽃 막 하늘 펴있고 오늘 자전거 1,000원에 빌려가지고 한강 자전거도 한번 타보고 하하호호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 봄이니까 되는 거야. 여름에 해봐 쪄 죽어요. 겨울에 해봐 얼어 죽어. 봄이야. 계절적 상황은 너무 좋은데 일제 상황은 너무 죄송해요. 족 같아요. 죄송해요. 욕은 안 할게 앞으로. 근데 자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빼앗긴 들. 일제라는 현실과 봄, 계절 두 개가 너무 모순적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시상이 시작된 거죠. 촉발. 필기하세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자고. 우리 시를 볼 때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그러니까 시를 볼 때 그냥 어떻게 읽어야 될지조차를 모르는 것 같아. 그냥 내신으로 보는 것 같아. 자꾸 봤던 대로 보는 것 같아.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저한테 오세요. 필기하시고 저한테 오세요. 여러분. 다시 필기할 시간 드리겠지만 저한테 오세요. 그러니까 문학사를 왜 배우냐면 이것 때문에 배우는 거야. 생각을 해봐.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 지금 1920년대야. 씨발 내가 살고 있는 집값이 올랐어. 이런 얘기 하고 있겠니? 코로나 때문에 죽겠어요를 1930년대 얘기하겠습니까? 그 얘기야. 나올 얘기가 뻔하다니까요, 사실은. 1940년대인데, 일제 얘기해야지, 그럼. 갑자기 무슨, 과거 시험 얘기할래? 청산의 살얼을 잃었다 얘기할래요? 당연한 거라고. 그러니까, 출제한 입장에서는 당연한데,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뭔 소리지 싶은 거고, 평가원은 답답하고. 오케이? 넘어갑시다. 필기 좀 더 해. 10초, 20초 더 드릴게요. 빨리 필기하세요. 그러니까 국어라는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져 있구나 싶어, 저는. 정말로. 한국말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봅시다. 나는 온문의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들 맞붙은 거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 내년 봄날에 한강변이 생각이 날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봄이라는 상황이 와서 내가 느끼는 정서, 느낌 같은 걸 표현하고 있잖아. 당연히 기분이 되게 좋겠죠. 되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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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잘 모르겠어. 이게 침묵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 답답하다. 뭔가 침묵이다. 그래서 답답하다. 가능할 것 같아. 왜? 현실이 그러니까. 일제라는 현실이 그러니까. 왜? 봄이라는 계절은 참 좋은 계절이지만 반대로 일제라는 현실이 이러니까. 근데 이게 100% 맞은지는 저도 몰라요. 그 쓴 사람만 알겠지.
근데 지금 내 상황에서 평가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정도 결로 읽어나가면 정답 줄게, 점수 줄게, 100분이 100 줄게, 그냥 이거라고. 한식 올려주세요. 바람은 내 귀 속삭이며 한 자욱 섰지 마라 옷자락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넘어 아씨같이 구름대에서 반갑다 웃네. 아씨같이 귀족 여인 얼마나 예뻐 보여. 그런 거 느낌이 좋잖아요. 다시 봄 느낌으로 온 거야. 다시 봄 느낌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봄에 보리밭 되게 예뻐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봄에 보통 보리가 이제 녹색으로 막 이렇게 자라 있는데 제주도나 이런 데 보면은 밭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보리를 막 심어놨고 보리가 굉장히 이쁘게 찰랑찰랑거려. 햇빛에 비치면. 비가 그런데 봐봐. 막 말도 안 되게 내리는 비도 있지만 곱게 내린 비예요. 곱게 내린 비. 삼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가뿐하다. 기쁘게 가자. 착하다. 어깨 추고 가자. 봄의 어떤 이미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요. 왜? 봄이 눈앞에 보이니까.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필기하고 있지 얘들아. 아 참 진짜. 알겠어요. 나비제비야 깝치지 마라. 잠깐 봐봐. 갑자기 깝치지 말라고? 잘 생각을 해봐. 까불지 마라. 이 얘기가 너 좀 맞을래일 수도 있겠지만 아유 너무 까부네. 또는 좋아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야. 흐름을 보라니까요. 인사를 해야지. 다 보고 싶다.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서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긍정적인 봄의 느낌들에서 그 느낌 연장해서 봐야 되는 거고 호민을 찌어다오 부드러운 흙을 땀조차 흘리고 싶다. 계속 봄의 어떤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야지 되게 비극적인 현실이 더 부각이 되는 거거든. 왜? 이렇게 좋은 봄인데 이 땅은 일제 땅이네. 일제네. 이 시대는 일제 시대네.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네. 이해됐어요? 긍정적 미래 전망이 어딨어 지금. 미래가 되게 암울해 보이는 거고 그 암울하다는 정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표현을 했겠죠. 이해됐니? 그래서 슬슬 보면은 내 생각은 그래요. 잘은 모르겠는데 뭐 우습다라는 거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다리를 전다 이런 거라든지 왜? 일단 계절을 생각하면은 당연히 푸른 웃음이 나오지만 일제라는 현실을 생각하면 당연히 푸른 서름일 것 같고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저는 이 정도로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100% 맞다가 아니라 이 정도 느낌을 잡아가면 된다는 거야. 시대적 배경을 생각을 하고 보통 사람들의 시인의 생각을 해봤을 때 아 시인이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됐어 여기까지.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얘야. 얘도 잘 봐. 얘도 되게 여러분한테 생각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건데요. 잘 보세요. 일단 촉발될 때 뭐냐면 새벽에 시내버스야. 근데 여기서 빨간색으로 좀 구분 좀 지어볼게요. 자꾸 미시적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은 뭔가 자꾸 이런 사고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 이 친구들은 어떻게 보는 거냐? 새벽이니까 시간, 시내버스니까 공간, 배경에서 시작을 했다고 보는 거야.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거든. 근데 이게 결정적인지 좀 이따가 주제 의식 형성의 결정적인 좀 이따 봐야 돼요. 잘 보세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뭔 소리일까 싶어가지고 들여다보니까 뭐니? 엄동훅한일수록 성의꽃이 핀대요. 내 꽃이야. 머릿속 상상을 해봐. 솔직히 1도 안 예쁘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유리창에 겨울에 뭔가 이렇게 막 어떤 성의꽃이 문양이 펴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뭐래? 찬란한 치장이래요. 선연이 피어있대요. 당연히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겠지. 예쁘다는 생각을 했겠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 뒤쪽에서 아름답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아름답다는 이유를 잘 들여다보세요. 새벽 시내버스라서 아름답다는 거냐? 아니면 이것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냐? 1번이야, 2번이야?
이걸 잘 몰라. 설명을 할게요. 이게 어떤 생각이냐면 이런 생각이야. 제가 헐리우드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뭐냐면 미안해 얘들아. 배트맨 압니까 혹시 배트맨? 배트맨 알아요? 아 몰라요? 배트맨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배트맨 가장 최근에 나온 게 배트맨 트릴로지라 그래가지고 3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3편의 주제가 뭐냐면 그냥 보면 그냥 때리고 부시고 그런 액션 영화지만 사실 되게 철학적인 고민이 들어가 있는 영화야. 그 뒤에 이제 조커 나온 것도 알죠. 자 다시 이 배트맨 1편의 주제는 뭐냐면 배트맨이 어릴 때 부모님이 암살당해서 돌아가시고 되게 무섭게 살아. 그리고 특히 박쥐에 대한 공포심이 있어요. 그걸 극복하는 거야. 그래서 배트맨 1번의 주제는 뭐냐면 트라우마. 즉 자신의 한계를 갖다가 극복하고 한 사람의 영웅이 되는 과정을 주제로 담고 있는 거야. 그러면 히어로물이고 영웅소설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편으로 가잖아요. 과연 영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선악의 개념을 다뤄요. 무슨 얘기냐? 배트맨은 당연히 악인을 처단하는 존재지만 수단이 악해. 폭력이라는 수단으로서 악인을 처단해요. 그러면 되게 잠깐만 악을 악으로 처단하면 얘는 선인이 악이니? 비슷한 게 뭐가 있냐? 여러분 아직 미성년자라서 이제 볼 수는 없었겠지만 옛날에 이병헌, 최민식 뭐였지? 악마를 보았던가 그런 영화 있어요. 되게 잔인해. 또 이제 검색해서 뭐 알아서 하세요. 성인들은 보실 수 있으니까. 근데 보시면은 이병헌을 그러니까 봐봐. 내 약혼녀가 누구한테 살해를 당했어. 그런데 그게 법적 구제가 힘들 수가 있어. 예를 들면 영화 테이큰, 리암 니슨 알죠? 딸내미가 납치를 당했어. 그런데 이거 법적 구제를 기다리고 있다가는 뭐 이미 뭐 딸내미 그냥 뭐 어디로 뭐 없어져. 그러면 내가 총 쏘고 막 다 때려 죽여가지고 딸내미를 구할 건지 아니면 법적인 수단을 취할 건지. 사실은 그럼 뭐냐? 악을 악으로 처단하는 게 선이냐 악이냐? 굉장히 큰 딜레마인 거예요. 맞지? 그런 고민을 던지는 게 2편이야. 그리고 3편으로 오잖아요. 이렇게 돼. 이 2편 한 장면, 3편 한 장면이 기억이 안 나는데 배가 2대가 있어. 여기는 범죄자들 타 있는 배고요. 여기는 일반 시민이 타 있어요. 그래서 조커였나 아무튼 그래. 서로가 서로를 터뜨릴 수 있는 폭탄 스위치를 주는 거야. 그래서 누르면 터지고 얘가 누를 수가 없으니까 내가 살아남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 배를 터뜨려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 배트맨이 되게 쇠약해져. 그럼 그런 상황에서도 절대악은 등장하잖아요. 그럼 절대악에 어떻게 대항할 것이냐? 이 영웅이 대항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이게 되게 감동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 일반 시민들이 이 악에 대항해요. 드디어. 이게 감동 포인트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멈춰! 이거야. 괴롭힘 당하고 있는 친구들을 방관할 것이냐? 멈춰! 같이 해줄 것이냐? 이게 사실 중학교 때 내 가치관 형성이 되게 중요했던 일인데 나는 중1 때 존나 처맞고 다녔어. 그러다가 그게 말이 안 되고 승질이 너무 나서 운동 존나 해가지고 중3이 될 때는 막 진짜 하루에 푸시업 막 1000개씩 했어요, 진짜. 애들 잘 못 건드려, 힘이 세니까. 근데 여전히 그 양아치 같은 새끼들이 좀 뭔가 거슬리는 애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알잖아요. 중학교 때는 야생이야. 이걸로 서열이야. 그러면 난 이거야. 누가 싸워서 이겼어. 그럼 걔가 서열이 유효해야 되는데 꼭 분신 양아치 새끼들이 졌어. 그러면 이긴 놈을 다구리 밟아. 너무 그게 양아치 같고 승질 나가지고 그 새끼들하고 막 이렇게 막 다퉜어요. 많이 다퉜어요. 어쨌든 그때 이제 되게 선악에 대한 개념이나 인간 존재에 대한 어떤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좀 이게 많이 나한테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는. 이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보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되게 착각을 하는 게, 물론 올림픽 영웅이나 스포츠 스타가 우리한테 되게 영웅적인 모습으로 감동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삶 순간순간에, 우리 주변 순간순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선량하고 묵묵히 자기 일을 착실히 하시는 그 한 분 한 분, 사실 그 한 분 한 분이 히어로인 거지. 영웅만 히어로가 아니에요. 야, 생각을 해봐. 과연 세상이 왜 굴러가고 있겠어? 죄다 쓰레기고, 죄다 사기꾼이고, 죄다 도둑놈이고, 죄다 남들 등치고 산다고 생각을 해봐. 실제로는 과장이 된 거예요. 어그로가 끈 거예요. 어그로가 끌린 것 뿐이야. 실제로 훨씬 많은 사람들이 선량하게, 묵묵하게 자기 일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아름답다고 본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요? 새벽 시내버스가 아름다운 게 아니야. 새벽 시내버스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의 흔적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흔적이 뭐야? 성의 꽃이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나는 되게 어떤 부분은 잘못되어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솔직히 여러분 막 뭐 5억짜리 막 슈퍼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바해서도 굴리려면 굴려, 진짜로. 그럼 뭐냐? 그게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사기 쳐먹고, 막 허위 매물 올려가지고 중고차 가지고 사기 쳐먹고, 막 FX 마진 거래 해가지고 자기를 좋아해주는 구독자들이나 시청자들 이용해 먹고 사기치고 막 이런 짓거리를 자꾸 해. 그런데 그런 게 너무 부각되고 어그로가 끌리다 보니까 마치 세상이 그런 세상인 것처럼 느껴지게도 만들 그런 왜곡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 한 명 한 명 평범하고 자기를 묵묵히 하는, 뭐 뜻대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능하고 내세울 게 없어 보일지 모를지라도 그런 한 명 한 명의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묵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나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게 아름답다라고 자신의 정서를 밝혀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흔적을 나는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흔적을 전람회 온 듯이 하나씩 보는 거죠. 하나하나 이렇게 그 아름다움을 보다 보니 당연히 나는 취할 수밖에 없지.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건 뭐였을까? 누군가의 한숨이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더운 가슴이 토이는 숨결 같기도 한 거야. 맞잖아요. 열심히도 안 하고 대충 사는 그런 인생이 아름답고 살고 싶은 인생이니, 아니면 열정적으로 뭔가 이루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니? 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야.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그 프린트, 리허설에도 있는 내용인데 되게 제가 혼란을 겪었던 것 중, 3, 4년 전에 혼란을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야. 그때 되게 내가 이게 맞나 싶었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어. 이런 책이 되게 베스트셀러였고, 어떤 사람들은 왜 열심히 사냐, 왜 노력하려 그러냐, 막 그런 걸 되게 비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는 솔직히 좀 약간 삐딱하게 보면은 난 이 생각이 들어. 야, 씨발, 왜 열심히 살지 마라 그러지? 아니, 바꿔 생각해봐.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싶고, 좋은 성적 얻고 싶어, 좋은 직장 구하고 싶어, 사회적 지위 높이고 싶어, 많은 돈을 벌고 싶어. 좋아. 내 욕구에 충실해. 그러려면 생각 좀 해보세요. 야, 수능 1등급 맞으려는데 맨날 쳐놀면 공부 되겠니? 1등급 맞겠니?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싶고, 의대 가고 싶고, 전문직 되고 싶은데 쳐놀면 되겠어요?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해 줄까? 내가 요즘 주 100시간 정도 일해요. 그런데 나는 이게 그렇게 많다고도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 친구나 우리 누나는 주에 140시간 넘게 일했어. 의사들 레지던트 때는요, 보통 1, 2년 차 때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4시간 미만이야. 그럼 주당 근무 시간이 140시간이 넘게 나와요. 내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존나 팬데, 정형외과 이런 데는, 혹은 뭐 외과 이런 데는 수술을 해야 되니까 군기도 되게 세. 존나 패는 거야. 그러다가 하루는 하도 불쌍해서 냅뒀대. 이 새끼 어디 갔나 해서 찾다가 보니까 변기통에서 똥통 붙들고 자고 있더래.
그건 차마 두드러 패서 깨울 수가 없더래.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의사예요, 여러분. 의사가 괜히 막 돈 많이 벌고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생각을 좀 해봐. 세상에 그냥 되는 게 있겠어요? 아, 물론 씨발 좋아. 이번에 서울 집값 그냥 올랐어. 좋아.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은 몰랐냐고. 알았지. 코로나가 올 줄 몰랐던 거지. 그런 위기가 터졌을 때 자산 가격 폭등한다는 원리는 다 알고 있었던, 다 예상하고 있었던 거야. 준비를 안 하고 있는 나를 탓해야지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든 위기가 왔을 때든 해결 방법이 있는 거지. 이거 남 탓하고 정부 탓해봐야 뭐 어떻게 할 건데. 눈 깜짝이나 할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막 대통령 욕하고 씨발 해봐. 눈 깜짝이나 하겠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결국에는 내 인생은 내가 해결하는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릴 거야. 어떤 사람은 씨발 대충 살아라. 왜 그러냐면 그건 인생이 쥐어 터졌으니까 노력해도 안 되니까 대충 살라 그러는 거고, 야, 열심히 살아라. 극복해봐라. 똑바로 해봐라. 그렇게 해서 인생을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삶으로, 원하는 모습으로 끌어갔으니까 그렇게 살아보라고 하는 거야. 물론 이건 있어. 사람이란 게 때때로 휴식도 필요하고 완급 조절도 필요해요. 그런 측면에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길게 하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라니까. 이성적 정보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 대한, 우리 삶에 대한 감정과 느낌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기본적인 현대시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버스 타가지고 있는 그 성의꽃이 되게 예쁜데, 그러네. 아침이죠, 새벽이죠, 버스죠. 아마 밤새 누군가 남겨놓은 숨결이, 수증기가 만들어 놓은 것일 것이고, 이게 아름다운 이유는 그 이유 때문 아닐까라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어떻게 가요? 나는 이렇게 그 성의꽃 하나하나에 집중을 해보는 거야. 근데 문득 떠오르는 게 있어. 친구. 어떤 친구? 이런 친구. 여러분, 면회마저 금지될 정도면 인권이 탄압되던 시절이야. 그거 언제겠어요? 대충 한 이 시대쯤 되겠지. 이해됐어? 이 느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바라봐야지. 오케이? 내가 되게 이 수능 국어 지문을, 특히 최근 지문을 가르치면서 상당히 세상을 보는 통찰력이 많이 달라진 부분이 사실 이런 건데, 저도 예전에는 누군가의 가치관과 누군가의 생각에 동조한 입장이었다면은 이제는 뭔가 의도가 보이는 그런 통찰력이 생긴 부분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제가 되게 재밌게 보는 역사 채널 중에 하나가, 요즘 유튜버들이 서로 베끼고 난리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 그 사람이 약간 오리지널인 것 같다. 저스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유튜버가 있는데, 서양 역사를 40분으로 압축을 해놨는데 경제적인 이유를 바탕으로 설명을 풀더라고요. 그게 100% 맞진 않겠으나 상당히 타당했어, 진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되게 전쟁을 일으킬 만한 명분이 필요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1차 세계대전도 터지고 2차 세계대전도 터진 거거든요. 잘 생각해보면. 1차 세계대전도 왜 터진 거냐? 독일 그때 경제력이 미국 다음 2등이야. 그럼 영국이나 프랑스 입장에서는 견제를 해야 돼. 반대로 독일 입장에서는 팽창을 해야 돼. 문제는 전 세계 식민지를 영국하고 프랑스가 다 먹고 있어. 사실 경제적 이유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100년 전쟁, 프랑스랑 영국 사이에 있었던 100년 전쟁도 원래 왜 일어난 거냐면 그 시절의 경제 축은 십자군 전쟁 때문에 이렇게 이게 횡이고 종축이야, 종축. 그러니까 사실 영국 프랑스는 십자군 전쟁이 벗어나 있었어. 그런데 그때 영국 프랑스의 되게 중요한 경제 구조가 뭐였냐면 영국에서 양털을 생산해서 프랑스의 플란더스 지방에서 제조해서 파는 거야. 그러니까 영국은 플란더스를 쳐먹으려고 한 거야.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거야. 근데 결국에는 플란더스 지방에 있었던 양모 기술자들을 다 영국으로 이주시켰기 때문에 굳이 전쟁을 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털어버리고 영국이 다시 빠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이게 다분히 경제적이구나.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는 명분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경제적 실리를 취하기 위한 의도인가? 라고 가설을 세워놓고 보니까 야, 세상 일이 너무나 쉽게 보이더라고. 너무나 본질적인 부분들이 보이더라고. 사실은 그래서 인간이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 거고요. 옳기도 하고 그르기도 한 거예요. 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아, 나는.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다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처리하고 판단하는 능력들은 수능 지문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길러질 수 있다는 거고, 그걸 못 보면 되게 고생스럽게 보게 돼요.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작품도 마찬가지라니까. 뜬금없이 얘기 왜 나오겠어? 자, 그럼 봐봐. 주제 구조 잡으라고요. 지금까지 내용들 바탕으로, 생각들 바탕으로. 갑자기 역설을 왜 얘기하냐? 초월적 진리 왜 얘기해? 뭐 깨달음 얘기합니까, 지금? 초월적 진리는 종교의 깨달음 이런 거잖아. 지금 이 사람이 뭔 깨달음 얘기하고 있어? 당연히 아니시고. 이완선지. 계절. 아, 그러네. 간은 정확하죠. 잠깐만, 나도 그렇죠. 왜? 간은 봄을 계절적 배경으로. 나는 성의꽃으로. 야, 이거 너무 주제랑 명확한데? 맞닿아 있는데? 분위기와 주제의식. 아, 그냥 정답 2번 끝이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주제 구조가 보이면 편하게 정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봐. 어떤 시나 소설이나 어떤 사람의 진술을 통해서 이런 거를 읽어내는 누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 이게 정보 처리 능력이 뛰어난 거고, 통찰 능력이 뛰어난 거고, 감정 처리 능력이 뛰어난 거고, 속독력이 뛰어난 거지. 이런 애들이 고득점하는 시험이라니까요. 암기로 푸는 내신이 제발 좀 아니라고. 그리고 내가 계속 한 얘기인데, 작년제 수강생 중에 25%가 서울대 또는 의대예요. 나 공부 잘하는 애들 많이 길러냈고, 내가 서울대 다니면서도 나름대로 똑똑하다는 놈들 한두 명 받겠어요. 근데 미안한데 서울대생이라고 그렇게 똑똑한 거 아니야. 스락 가보잖아요. 거의 뭐 일배 같은 애들이 존나 많습니다. 봅시다. 사실 1번. 보기를 참고하여 가의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봅시다. 1920년. 물론 이제 옛날에는 보기를 먼저 보는 게 도움이 됐을 수도 있대. 이렇게. 왜? 1920년 아예 박아버렸잖아. 그러니까 옛날 지문은 그래. 근데 봐. 아까 풀었었던 지문 기억납니까? 서정시, 서사시, 이야기시, 산무시 이딴 얘기를 해버리잖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옛날 지문은 보기 보는 게 도움이 됐을 수 있어요. 일부 시인들은 민중의 참다한 상황, 그리고 노동에 기반한 민중의 생명력. 아, 봄이라는 걸 생명력에 연결 지은 것 같고요. 빼앗긴 들이라고 보는 것은 이렇게 본 거구나. 됐네요. 자, 그럼 봅시다. A의 기억은 참담한 상황이군. 일단 봅시다. A의 기억. 그러네. 빼앗긴 땅이니까. 이번 선지. C의 디귿에 민중의 생명력. C의 디귿바. 보리밭이 자라있죠? 맞네. 리을의 도덕을 중시하는 화자의 태도. 뭐하냐 리을에서? 홈이 지어가지고 일하고 있네요. 맞네. 자, 3번. B와 D의 비교해서 드러나는 태도 변화?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걸 미시적으로 보지 마, 제발.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뭐가 어려워지는 거냐면, 지금 못해놨는데 A, B, C, D잖아요. 순서대로. 그러면 두 개를 자꾸 비교하려고 해. 그래가지고 태도 변화가 있나? 이런 걸 판단하려고 한다고. 아니, 이게 뭐가 애매한 거냐면, 여러분. 자, 봐봐. 변화를 뭐로 변화로 볼 게냐는 거야. 동일하지 않으면 전부 다 변한 거냐. 비슷하면 변화가 아닌 거냐. 그러니까 제발 좀 이런 모호한 선지를요. 명확하게 OX 판정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왜? 이건 불가능합니다. 논리적으로든 뭐로든. 이해됐어? 그러면 이걸 판단하라고 낸 의도가 아닌 거야. 의도는 그럼 뭐라고? 주제 잡으라니까. 그럼 봐봐. 민중의 실상을 표현하려고 해. 나는 안타까워. 아니, 주제는 지금 되게 맞잖아요. 저는 주제로 봤을 때는 한 80% 맞는 것 같고, 이 내용은 모르겠으니까 나중에 정답 없으면 그때 20% 비교에 드러나는 태도 변화를 그때 판정해 볼게요. 이런 사고 흐름으로 가주시라니까. 됐죠? 그래서 주제로 봤을 때 한 뭐 90% 저는 다 괜찮은 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 4번 선지 볼게요. B의 니은에는 화자 이상, 현실 인식. B의 니은을 보자. 이상, 푸른 하늘이니까 오케이. 미음에서는요, 푸른 웃음. 봄에는 푸른 무순이 될 수 있겠지만 푸른 서름. 빼앗긴 들이라면 그러네. 왜? 여기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섞여 있으니까. 여기는 긍정적인 것만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해 보이고요. 맞아, 5번 선지 볼게요. A와 E의 연관으로 보아. 꼭 그러면 뭔 생각을 해? 수미상관 이런 걸 생각을 해요. 아, 제발 좀. 수미상관이 왜 중요하냐? 수미상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A, E,
심지어 제목까지 반복이 되고 있잖아. 그럼 이게 당연히 뭐겠어요? 주제의식이지. 그럼 봐. 주제의식이 뭐라고? 이거냐고. 내가 그래서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한 거야. 과연 이 사람은 이쪽이냐? 또는 전망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 너희가 시인이라면 잘 보세요. 전망이 되게 밝다, 어둡다, 어디 쪽일 것 같아? 이 시를 쓴 시인이라면.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고 시를 이렇게 썼을까? 어떡하지? 쪽일까? 마지막 부분을 봐요.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 좋은 봄도 빼앗기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당연히 주제는 이쪽이지. 그러면 적극적 의지 바꿔본다고요? 5번이지. 주제를 생각하라고, 주제를. 여러분 아시겠어? 그러니까 자꾸 내용일치 발췌독으로 가버리니, 자꾸 있던 걸 판단하려고 하니, 내신 스타일로 OX로 자꾸 판정하려고 하니 안 되는 거라니까. 그거 물어봐서 뭐 할래? 시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능력이 뭐겠냐고요. 측정하고 싶은 능력이 뭐겠냐고. 이 사람 어떤 생각일 것 같니, 얘들아? 이거 물어보고 싶은 거야. 이쪽으로 지금 갔잖아,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끝냈지. 그러니까 3번 똑같은 얘기를 했죠. 봄 빼앗기겠다. 봄 빼앗기겠다. 봄 빼앗기겠다. 근데 쓸데없이 수미상관 읽고 있고, 비교 태도 변화 읽고 있고, 여기다가 안 그래도 없는 여러분의 능력들을 뺏겨버리면 이쪽이 집중해서 주제로 판단해야 되는 시간, 여러분의 피지컬, 여러분의 집중력 다 아까운 자원들이에요. 자원 낭비라고요, 제발.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필기해야 돼. 그래야 입력이 돼. 눈으로 보면 절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야, 니네 운동 눈으로 하냐? 눈으로 하면 씨발 운동 길러지냐? 옆에서 그럼 헬창들 씨발 이런 거 들고 있는 거 보고 있으면 여러분도 같이 헬창 됩니까? 따라서 좀 해봐. 따라서 좀 해봐요, 좀. 따라서 하시라고. 진짜. 특이해 정말. 난 저분께서 하셨던 얘기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나보고 자꾸 여자친구 인증을 하래. 보여달래. 거짓말 하지 말고 없으면서 있는 척 하지 말래. 보여줬거든? 뭐라 그러는 줄 아냐? 나한테 무슨 약점 잡혔네. 야, 나도 예쁜 여자친구 사귈 수 있는 거 아니냐? 너무 하신 거 아니야, 나한테? 진짜? 무슨 약점 잡혔냐, 나보고. 여자친구가 나한테. 저도 예쁜 여자친구 사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봅시다. 약점 잡혔냐니. 심각하게 고민했잖아. 혹시 내 약점 잡고 있나? 봅시다. 성의꽃에 대한 화자의 심미적 태도를 중심으로 해 나를 감상해보자. 되게 어려운 거야. 왜? 심미적 태도? 뭔 소리지? 그리고 보기도 사실은 선지도 그렇고, 심지어 보기도 없고, 뭔지를 모르겠어. 아니, 봐봐. 지문 보면 있잖아요. 지문 보면 있잖아. 막 누가 여기 성의꽃 만드는 거 아니잖아. 지문 보면 있어. 지문 보면 있다니까? 아니, 이게 틀린 게 없어. 지금 다 맞아. 그 애들이 미치는 거야. 선생님이 어떻게 풀어요? 막 이러면서. 얘기했잖아. 주제로 풀라고. 그럼 봐. 시공간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이냐? 정답 나왔네. 응? 사람들의 공동체적 어울림에서 만들어지는 아름다움이냐?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은밀해야 하는 거냐? 고통이 현실에서 극복될 수 없으니까 아름다운 거냐? 회상을 해야 아름다워지는 거냐? 설계 보여요? 아주 빡세게 제대로 설계 잘 해놨잖아. 자, 주제는 아름다움. 주제는 아름다움. 주제는 아름다움. 주제는 아름다움. 좋아, 성의꽃 아름다운 이유가 뭐야? 새벽 시내버스라는 시공간 때문이니? 은밀하기 때문이니? 고통이 현실에서 극복될 수 없기 때문이니?
회상을 했기 때문이니 공동체의 어울림, 사람 한 명 한 명, 히든 히어로, 평범한 사람들 한 명 한 명들의 아름다움이니. 이해됐어요? 아, 내내 설명하니까. 배트맨 얘기를 했다니. 배트맨. 알겠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시대가 그렇게 가야 돼요, 사실은, 정말로.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되게 안타까운 게, 저는 주변에 진짜 저는 누가 나한테, 저 어릴 때부터 그랬어.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잖아요. 솔직히 존경하는 사람이 없었어. 이순신 장군 뭐 이런 거. 아, 물론 존경해야죠. 아, 죄송해요. 또 씨발 또 죄송해요. 또 위험할 수 있는데 뭐 세종 당연히 존경해야지. 근데 무슨 얘기냐면 난 어느 순간 내 주변 사람들이 존경스러워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진심이야.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난 어젯밤에 씨발 진짜 다 때려쳐야 되겠다. 왜냐면 여러분 저도 너무 힘들어.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작년에 인대 다친 게 보니까 아직 찢어진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못 앉아요. 앉아있으면 다리가 저려가지고 앉아있을 수가 없어, 진짜로. 그럼 계속 서 있어야 되잖아. 이게 2년째 서 있는 거야. 웃긴데, 죄송해요. 나도 모르고 웃겨. 예전에 무한도전 보면은 정준하가 아버지 뭐 하시나 그러니까 서 있대. 왜 서 있냐고 그러니까 며칠 동안 누워 계셨대. 나 그 순간 좀 미안해. 이게 2년 동안 서 있으니까 존나 아파, 진짜. 너무 아파, 지금. 서 있는 게 너무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막 코로나 때문에 현장 강의 잘 열리지도 않고, 이게 나 정도 실력이면 빨리빨리 일타 돼야 될 것 같은데 뭐가 부족한 건지 노력하고 있고, 굉장히 고생과 고민과 많이 하면서, 근데 우리 학생들도 생각하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짜 잠을 안 자서라도 밥을 안 먹어서라도 교재를 써야 되고 수업 준비를 해야 되고, 근데 체력적으로 이미 지금 나이가 40이에요. 이제 내년이면 체력적으로 힘들고 쉽지 않아, 정말 인생이. 아, 이거 더 이상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또 누구는 저기 막 미술계 큰 손 돼가지고 막 이제 막 그림 한 20억, 40억짜리 이렇게 막 사시고 부럽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나를 딱 위로해주는 건 딱 하나예요. 니네 진짜 감동 코드 아니야. 난 딱 하나 감동받은 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어제는 지방 수업이에요. 근데 대구 고3 수업이었는데 되게 뺀질거리고 공부 안 하는 애야. 근데 어제 약간 잔소리 한번 했더니 별 잔소리도 아니었어. 근데 애가 갑자기 집에 가면서 그러더라고. 평소에 나한테 말도 잘 안 거들었는데, 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길. 걔한테 한 얘기가 없는데 뜬금없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카톡으로 남기더라고. 열심히 앞으로 하겠다고. 공부해야 될 이유를 찾은 것 같더라고. 그게 그렇게 감동적이야. 돈으로 치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 미안해, 너무 세속적인 얘기야. 근데 되게 나한테 힘이 되는 얘기였어, 정말로. 약간 그런 느낌이야. 무슨 얘기냐? 여러분 모습이 여러분 스스로는 잘 안 보이겠지만 대충 하고 흐리멍텅하게 살고, 그게 아름다워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이겠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면에 다 그런 게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가 보시라고. 이 시도 그런 시예요. 됐죠? 됐고, 이어지는 지문. 비문학으로 오늘 좀 마무리할 거고요. 오늘 시간 좀 애매한데, 여러분 리허설 자료 있잖아요. 리허설 자료 제가 PDF 올려드릴 건데, 여러분이 어차피 9월 평가원까지 시간이 별로 없어. 그래서 지금 18페이지 나눠드린 거는 일단 제발 최소 2회독 이상 하세요. 그리고 작성할 게 거기 분명히 있을 거야. 그리고 수업 시간 하기에는 좀 아까워서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그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근데 읽어보세요. 정말 꼼꼼히 읽어보시면은 수능날 닥쳐가지고 하려면 잘 안 되는 것들을 9월 평가론 대비로 9월 평가 3일 남았잖아. 오늘이 수능 3일 전이라고 생각을 해보라니까. 그 느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뭔가를 담아놨으니까 잘 보시고, 두 번째로 6월 리허설이 있어요. 제가 올해 보니까 교재만 65권을 찍었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교재 또 찍어서 줘봐요. 어차피 보지도 않을 것 같아서 안 찍었어. 그냥 아예 파이널에 원경 모아서 줄 거야, 수능 때. 그런데 이미 6월 리허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중간에 들어온 학생들은 못 받았을까 봐 PDF로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필요한 거 정독 해보세요. 그러면 뭔가 느낌이 잡힐 거야.
그래서 구평 대비로 뭘 할까? 오늘 어떤 특별한 수업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읽어보시고 영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영상으로 잘 보시고 말 나온 김에 한번 보자. 여러분 PDF 펴봐요. 그거 프린트 받은 거 펴봐. 잠깐 3분만 보고 할 테니까 펴보세요. 자, 일단 1페이지 보시면은 앞으로 뭘 공부해야 되는지, 우리한테 어떤 커리큘럼이 필요할 건지 얘기를 좀 해놨고, 2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은 요즘 제가 느끼는 시대정신 얘기를 해놓은 거니까 뭐 좀 감이 안 올 수도 있지만, 자, 4페이지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수능 임박했을 때 뭘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발 무리해서 공부하면 안 돼. 그렇다고, 그럼 하루에 6시간만 해야지. 그럼 내년이에요. 하루에 12시간 이상은 해야 돼.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어떤 애들이냐, 꼭 새벽 3시, 4시, 저는 새벽에 공부가 잘 돼요. 수험 패턴 잘 잡혀요. 체력이 좋을 때 그러는 거야. 어느 순간 체력이 마탱이 가기 시작하면요, 그건 복구가 안 돼. 정신, 멘탈 터져가지고 그냥 수능 날까지 나락이야. 제발 정독해보시면 매일매일의 루틴과 생활 습관을 지키는 것이 점수를 가장 빠르고 쉽게 올리는 방법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6페이지부터는 이제 한 장 파이널을 이게 예비평가밖에 없는 상태에서 만든 거고 6평을 반영해서 만든 건데 아무래도 9평까지 들어와야 좀 안정적으로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평 때 다시 한번 내놓을 거지만 일단 정리하시고, 지금 이제 매체 접근법을 좀 시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요청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왜 그거를 잠시 남겨뒀냐면, 봐봐. 예비평가 6월밖에 없어. 2개밖에 없어. 이건 패턴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9월 정도가 들어오면 그래도 3개 정도니까 패턴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9평 이후에 특강을 만들어줄게, 그거는. 그래서 정독하시고, 하나 더. 이 한 장 파이널은 손으로 쓰셔야 돼. 그래서 이거는 인증을 하세요. 여러분 손으로 베껴 써도 좋으니까 베껴 써서 인증하라고. 수학 공식 암기해서 암기했다는 거 확인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수학 공식 모르고 수학 문제 푸는 거 말이 안 되죠. 국어도 마찬가지. 그래서 옛날 버전이지만 어차피 이걸 베이스로 해서 9월 이후에 새로 나올 거니까 이거 손으로 다 쓰셔가지고, 한 장 파일로 손으로 다 쓰셔가지고 백지에다가 정리한 거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내일까지. 되셨죠? 자, 다시 오늘 50페이지로 갑니다. 오늘 이 질문 하기에 조금 시간이 부족할 수 있는데, 잠시만요. 잠깐만 생각 한번 해볼게. 자, 이거 미리 좀 몇 가지 얘기하고 갈게요. 자, 일단 이 지문의 특징은 뭐냐면, 과학기술 지문하고 예술 지문을 엮어 놓은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정보량이 뻥 터져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우리 배웠던 대로 하면 돼요. 주제구조 빡세게 잡으면 돼. 그러면 당연히 1번 문제 같은 거, 그 다음에 정보가치 높았던 것 때문에 2번 문제 같은 거, 3번 같은 문제들이 털려. 자,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과학적 원리들이 많아. 예를 들면 뭐 비어 람베르트 법칙이라든지 흡광도라든지 뭐 틴들 효과라든지 등등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야, 여러분. 빛의 파장이라든지 중요한 건 이거야. 봐봐. 글의 주제가 뭐냐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글의 주제와 관련지어 봤을 때 각각의 과학 원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잡아놔야만 선지에서 의도한 사고 흐름대로 매끄럽게 판단이 되지, 안 그러면요 자꾸 발치독해야 되고 이해 안 돼가지고 멘탈 터져요. 두 번째는 어휘, 하향식, 배경지식. 무슨 얘기냐, 흑광도가 무슨 뜻이야. 빛을 흡수하는 정도일 거 아니야. 그러면 색에 관련이 되겠니, 아니면 투명도나 흐릿함에 관련이 되겠니, 선명함에 관련이 되겠니. 당연히 선명함이나 흐릿함에 관련이 될 거 아니야. 빛을 흡수하는 정도니까.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반면에 가시광선은 파장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럼 빨간색이 파장이 긴 거야, 짧은 거야? 기억 잘 못해. 왜? 수치니까. 그런 것도 발자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배웠던 내용을 잘 조직하면서 가셔야 되고, 한 장 파인을 손으로 한번 손수 써보세요. 이틀밖에 안 남았어. 그리고 정독하시고 마지막으로 올해 6월 평가원이나 이감 같은 거 마지막으로 한 해분 정도만 실전 연습. 근데 이감이 실전 연습했을 때 오히려 나를 멘탈 터뜨릴 것 같으면은 차라리 올해 6월 평가원 가지고 한 번 더 잡아보고 가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